네. 103페이지 할 차례네요. 네. 두 주에 걸쳐서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보고 있죠. 계약 등을 법률행위를 한다 그랬어요. 계약, 주로 매매 계약 같은 거. 그게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계약이 유효해야 계약을 한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이걸 보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일반적 유효 요건이라고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모든 계약, 모든 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 목적 요건이 있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요걸 갖춰야 법률행위가 유효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법률행위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구성 요소가 하나 있었죠. 의사 표시라고. 이게 정상적이어야 된다 그랬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따라서 이 의사 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행위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비정상적인 게 4개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 유효권이라고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에만 필요한 요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자기 자신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가 있었죠. 대리행위라고. 지난주에 요거 맞죠? 대리행위에 관해서 크게 4덩어리가 있었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대리총설이라고 대리제도의 뜻과 기능, 그 다음에 사자하고 구별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대리란 건 이런 거였죠. 갑이 직접 땅을 팔지 않고 을에게 부탁을 해서 을이 갑수의 땅을 팔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병과 갑수의 땅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는 이런 형태가 대리라 그랬어요. 자, 이때 요 대리 행위가 본인에게 유효가 되려면 당연히 요 요건은 갖춰야 되고요. 그렇죠? 대리 행위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되고, 그 대리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 표시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되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각과 병사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걸 대리 삼면관계라 했고, 그 삼면관계의 첫 번째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가?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리권의 뜻과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제한, 그리고 대리권 소멸 사유, 이런 걸 봤어요. 그렇죠? 또 복습 안 하셨네. 표정 보니까. 그쵸? 다음 주가 설인데 뭐 그쵸? 설 지나고 하지 뭐 이렇게.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설이나 지나고 하지 뭐 이렇게. 벌써 설이에요. 그렇죠? 2020년 1월 1일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2월 달 되면 이제 애들 봄방학하고, 그 다음에 3월 달 되면 개학하죠. 꽃 피는 춘삼월이 금방 도래합니다. 자, 이 대리권까지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자, 각과 을 사이에 을에게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다. 두 번째, 을이 그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하고 대리행위라는 걸 해줘야 이게 있어야, 이 대리행위라는 게 있어야. 만약에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을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갑에게 권리 의무가 생길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라는 걸 해야, 그래야 갑에게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다만 이 을의 갑을 위한 대리행위를 첫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의 문제가 하나 남아요. 이것도 간단해요.
지금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팔아요. 병한테. 이때 병의 입장에서는 병이 지금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이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을이 병에게 매도인이 누구임을 밝혀야 돼요. 예? 갑임을 밝혀야죠.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팔면서 을이 이거 내 땅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갑소유 땅임을 밝혀야죠. 그래야 병은 매도인은 갑이구나. 내 앞에 앉아있는 저 을이란 놈은 갑의 대리인에 불과하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병은 작두를 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겠죠. 그게 대리행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114조에서는 을이 대리행위를 할 때 갑, 본인을 하죠. 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 땅이 누구 땅이다? 갑소유 땅이다. 매도인이 누구다? 갑이다. 그럼 너는 나는 대리인이야. 이런 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병은 갑한테 가서 땅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라고 말을 해요. 조금 줄여가지고 대리의사표시라고도 하고요. 더 줄여서 현명이라고도 합니다. 나타날 현자, 이름명자 이래서 누구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결국 대리행위라는 건 을이 병하고 계약할 때 을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갑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매도인에다가 을이라고 쓰면 안 되고 누구? 갑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현명 첫째,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이익이든 불이익이든 권리와 의무를 누구한테?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 이런 뜻일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현명을 하는가? 보통은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4조를 보면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방식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이 땅은 갑소유 땅이다 이렇게 밝혀도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너하고 하는 계약은 나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갑이라는 사람을 위한 계약이다. 매도인은 갑이다. 이렇게 밝혀도 되고요. 말하기 귀찮으면 갑이 을에게 땅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 줬던 위임장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장을 보여줘요. 이게 다 대리 의사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할 때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병이 을이 대리인임을 알 수 있을 정도, 매도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 이런 걸 행위의 타인성이라고 어렵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몰라도 되고, 병의 입장에서 매도인은 따로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만 표시하면 현명은 충분히 다 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위임장을 보여줬어요. 그럼 현명은 했죠. 그러고 나서 계약서에 매도인을 을이라고 쓰고 도장을 을도장을 찍었어. 을이. 이게 대리행위냐? 대리행위다. 계약서에 설령 매도인 을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이미 뭘 보여줬다? 위임장을 보여줬으니까.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 쓰고 누구 도장을 찍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에게 대리행위란 걸 어떻게든 밝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판례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위임장을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는 갑의 이름만 쓰고 갑의 도장만 찍은 경우, 또는 을의 이름만 적고 을의 도장만 찍은 경우, 둘 다 이미 뭘 보여줬으니, 위임장을 보여줬으니 이거는 대리행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114조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저 1항, 2항을 먼저 좀 확인해 볼게요. 10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114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1항에 보면 대리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쭉 가다 보면 표시한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리인이 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14조 114조 1항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난주에 뭐였었죠? 능동이었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능동. 그런데 이 항을 보면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제3자가 누구냐? 요 놈이에요. 상대방. 그래서 대리 관련 조문에 나오는 제3자는 거의 대부분 상대방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3자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말하는데 이 항에 보면 대리인에게 대한 상대방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항은. 이걸 지난주에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수동. 수동 또는 수령 대리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114조는 1항과 2항에서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를 따로 나눠 있구나. 두 번째, 다시 1항은 대리인이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2항은 상대방이 표시해야 돼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누가 표시하라? 1항은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고 2항은 상대방이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를 현명의 주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는가? 능동, 수동 다 대리인이 표시하는 게 아니고요. 능동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되고 수동은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그래야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을이 계약을 하고 병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병이 을에게 돈을 줘요. 을이 그걸 받지요. 수동이죠. 이때 병이 을에게 갑에게 갖다 줘라는 걸 표시해야 돼요. 그래야 대리행위가 돼요. 근데 병이 을에게 돈을 아무 말 없이 줬고 을이 받을 때 나는 이거 갑을 위해서 받는 거다. 을이 표시한 거죠. 그렇죠?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표시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표정이. 괜히 설명을 해, 괜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걸 현명이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114조 1항과 2항이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능동은 대리인이 표시, 수동은 상대방이 표시. 그렇죠? 여기에 대리행위예요. 그래서 그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 일에 동그라미 1번 의 그거 한 3줄 읽으시면 되고 2번 방식 그거 읽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판례 1번이 나와 있어요. 매매 위임장 제시. 그렇죠?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14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15조라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대리행위가 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라고 해놨으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행위야? 을 자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을 자신의 행위가.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냥 매도인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렇죠?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타인 물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요거는 본인 물건을 대리한 거고요. 요거는 타인 물건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달라요. 왼쪽은 매도인 갑, 대리인 을. 오른쪽은 매도인 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대리인 자기 행위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문을 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본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본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치세요. 저 자식이 왜 본다에다 동그라미를 치라 그러지?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 그렇죠? 163페이지를 살짝 먼저 보여요. 163페이지로 가면 천천히 찾으세요. 기다려 드릴게. 163페이지. 얼마나 착해. 찾을 때까지 기다려도 주고.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한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고 조문 박스가 있으며 153조 1항이 있는데 그 1항에 보면 뭐뭐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조문에는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고 뭐뭐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내용은 비슷한데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네? 어떤 사람이 눈이 뻘개져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어제 잠을 못 잤나? 잠을 못 잔 것으로 본다. 잠을 못 잔 것으로 추정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조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소송으로 가면 어질어질한 차이가 있어요. 이 조문을 적용한 소송으로 가면.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 본다라는 조문을 적용할 때하고 추정한다라는 조문을 적용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그걸 아시려면 제가 한 3시간을 강의를 해야 돼. 민사소송상 증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할까? 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조문에 본다라고 끝나는 조문과 추정한다라고 끝나는 조문을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돼요. 본다를 추정한다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지금 추정한다로 돼 있는 걸 본다로 바꿔서 틀린 점으로 출제하는 개또라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올 때마다 외워야 돼요. 나올 때마다. 다 외워야 되냐? 아니야. 몇 개. 지금 체크한 요 추정한다 하고요. 이거 본다로 잘 바꿔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15조. 거긴 본다로 돼 있죠. 그거 추정한다로 잘 바꿔요.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안 돼. 10개도 안 되니까 나올 때마다 자꾸 읽어서 입에 붙어야 돼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 자, 이게 115조인데 보세요.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을이 수차례 병과 갑을 위한 계약을 해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예 갑이 을에게 전적으로 일을 맡겨가지고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항상 갑의 대리로서 계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느 정도 반복이 된 후에는 굳이 을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대리행위란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단 말이죠. 전조 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5조에서 말하는 전조는 114조를 말하고요. 114조 1항에 보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이미 대리행위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되고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어떤 게 나온 적이 있냐면 우리 기출지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을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OX 거봐 벌써 헷갈리지. 다시 한번 을이 본인을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OX X 왜? 여지는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는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5조 꼭 기억하세요. 원칙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에게는 본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가 된다. 그래서 115조는 조문만 좀 확인을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오른쪽에 있는 대리행위 하자야. 이건 이제 인문 과정에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조금 이해를 해보면 좀 어려워요. 요거 1월 달에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른 데서 또 했는데 막 난리가 났어. 막 머리가 깨진다 그러고 말이죠. 왜 머리가 깨지는지 조금 이따 밝혀집니다. 자, 먼저 대리행위 하자라는 게 뭔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대리행위가 유효하려면 일반적 유효권을 갖춰야 되죠.
그걸 못 갖춘 걸 대리행위 하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리행위를 할 때 비진이 표시가 있었거나 뭐 허위 표시가 있었거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강박이 있었거나 등등, 에? 목적이 반사의 질서이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대리행위 하자라 하는데, 문제는 갑하고 병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갑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죠. 그런데 갑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을병을 기준, 을을 통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당사자인 갑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하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행위는 을이 하죠. 근데 그 효과는 누구한테 발생해요? 갑에게 발생하니까 효과가 발생하는 갑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행위를 하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리행위가 있는데 병이 만약에 사기를 쳤다. 첫째, 병이 을하고 계약할 때 을을 사기쳤다. 즉 을이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경우하고 병이 미리 갑을 사기쳐서, 갑에게 사기를 쳐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해서 병과 계약을 하게 했다. 갑이 사기당한 경우와 을이 사기당한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갑은 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느냐, 즉 사기 강박을 당한 것을 효과가 기속되는 갑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행위를 한 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갑이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면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갑이 사기를 당했다면 설령 을이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일단 생기고, 111조 1항에서는 누굴 표준해라? 대리인 표준. 그러니까 요 경우 말고 요 경우만 갑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병과 갑을 위한 계약을 할 때 병이 을을 사기쳤을 때 갑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갑이 아무리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착오도 뭐라 그랬어요? 본인 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을의 의사와 을의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거를 을이 모르고 있을 때, 선악도 누굴 기준으로? 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을의 표시와 을의 의사와 을의 표시가 불일치하고 을이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착오가 되고, 그때 갑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갑의 의사와 을의 표시가 불일치? 이건 착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까? 을만. 이걸 대리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조문이 일단 좀 이상해요. 1항에 보면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나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앞에 있는 게 뭔지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 대리행위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라? 을 기준으로. 사기 당했는지 을 기준으로, 착오가 있었는지 을 기준으로, 선악, 과실 누구 기준으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은 안 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근데 1항은 그나마 2항이 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저하고 오늘 한번 읽어보고 다시는 읽지 마세요.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는 웬만큼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 문장 자체를 해석을 못해요.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이 문장은요, 그냥 깔끔해요. 누굴 표준어라? 본인 표준어라는 거예요. 누굴 표준어라고? 본인. 110조 2항. 자, 조문 자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문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갑이 A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을이 지금 병에게 A 토지를 1억에 사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병은 을에게 1억에 사겠다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병이요, 실제로는 이 땅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매수할 생각이 없었어, 병이. 그런데 매수하겠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하는 경우, 이걸 뭐라 그랬죠? 비진이가 있는 거예요, 병이. 그런데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유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일단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병의 비진이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렇게 돼 있었죠. 이때 병의 비진이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병이 비진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병의 비진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죠. 얘는 대리인이죠. 매수인의 상대방이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얘가 상대방이야. 얘는 상대방의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병의 비진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이 무효예요. 그렇죠? 아니지. 누굴 표준한다고 돼 있어요? 대리인 표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병의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대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만약에 얘가 선의 무과실이야. 그러면 이 병의 비질이는 유효하죠? 이 선의 무과실을 116조 2항에서는 부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부지. 자, 문제가 생겼어. 을이 병과 계약을 하고 갑한테 가서 야, 드디어 팔았다.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근데 갑은 평상시에 병을 알아요. 그리고 병이 늘 사기만 치고 거짓말하는 놈이란 걸 알아. 이거 전에도 병이 몇 번 와가지고 갑에게 네 땅 팔어. 그래놓고 갑이 오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거짓말이지롱. 맨날 그랬던 놈이야, 이놈이. 그러니까 이 자식은, 갑은 이 병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비진이라는 걸 알아, 이놈은. 이런 경우에, 요런 경우. 병이 비진했고 본인은 악의가 있고 알고 있었고 을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좀 전에 누굴 표준한다 그랬으니까, 대리인 표준한다 그랬으니까, 갑은 설령 병의 요게 비진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의 선의무과실을 주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너희가 매수의사를 표시한 게 비진임을 알았지만 대리인 을은 몰랐지 않냐 라고 주장해서 계약은 유효하니까 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110조 2항은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위임.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요. 보통은 맡기고 그걸로 끝이야. 근데 갑은, 요 놈은 110조 2항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 요렇게 갑이 일일이 지시를 하게 되면 을은 대리인이지만 사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누굴 표준해라? 본인 표준해라.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이 일일이 시시콜콜이 지시를 한 경우에 병이 비진이랬어. 그런데 을은 선의무과실이야. 갑은 알았어.
아까대로라면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면 갑은 을의 부지를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항에서는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갑이 병한테 나는 악의지만 대리는 선이 무과실이지 않냐,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지 않냐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거고요. 대리인을 기준해서. 밑에 거는 갑이 알았다면 병의 선이 무과실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고요. 그런 의미예요. 110조 2항이. 그래도 모르겠죠. 그래서 110조 2항은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조문만 나오고 따라서 조문을 다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지시라는 말만 보내줘요. 116조 지시. 그 다음에 끝에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만 딱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나왔을 때 그거 체크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걸 대리행위 하자한다. 나머지는 읽지 마시고 괜히 읽었다가 머리만 깨지고 106페이지 남용은 나중에 본다 그랬고 107페이지로 가면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이란 게 나왔어요. 이건 또 왜 문제가 생길까? 아까 다시 한번 갑이 을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게 법률행위의 일반적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 일반적 유효 요건 중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렇죠? 그러면 갑이 을을 통해서 병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당사자가 갑하고 병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요 놈은 당사자의 대리인. 그런데 당사자인 갑이 직접 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러니까 갑은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당사자가 의사능력도 있고 행위능력도 있어야 계약이 유효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을이 병과 갑을 위한 계약을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월 10일 2시에 계약을 하고 있다. 요때 갑은 집에서 만취해 있어도 돼요. 그렇죠? 또 얘가 만약에 미성년자야. 아니 부모가 대신해 주잖아. 그러니까 행위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무슨 능력이 필요할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리에서는. 당사자 능력은 의미가 없으니까 본인의 능력은 의미가 없으니까 대리인이 무슨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먼저 대리인. 얘는 누구에게 얼마에 팔지를 결정해야 되죠. 의사를 결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결정 능력은 있어야 돼요. 1월 20일 2시 병하고 계약을 할 때 을이 만취해 있었다. 그럼 그 대리행위는 무효인 거예요. 무효.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판단력은 일단 문제가 행위능력이에요. 117조 행위능력 필요 없대요. 요게 문제야. 대리는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자, 그 의미를 이해합니다. 갑이 A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을이 갑 옆집 사는 중3 미성년자. 왜 중3한테 맡겼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땄어요. 얘가. 지금까지 최연소가 중3. 최고령이 82. 베트남 귀화한 분 4년. 탈북자 2년. 다 붙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제 앞에서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붙어. 얘가 뭘 알겠어요? 붙어. 그 몇 년 후에 또 붙었어. 중3짜리가 또. 하나는 남자애, 하나는 여자애. 재작년인가 제가 다른 학원에 강의할 때 중3짜리가 와요. 그래서 제가 합격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안 하더라고. 걔는 공부를. 얼굴에 써 있어.
난 하기 싫어요가 써 있어. 얘는 열심히 했어요. 엄마가 자격증 없이 사무실 하는데 맨날 떨어져요, 엄마가. 그러니까 얘가 엄마 내가 따드릴게. 공부해서 따줬어. 1년 만에. 착하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한 능력자도 붙는 시험이니까. 어쨌든 갑의 입장에서 보면 자격증 없는 여러분보다는 자격증 있는 을에게 부탁하는 게 더 낫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을이 A 토지를 판단 말이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때 부모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을이 매매 계약을 하고 있으니 을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갑수의 땅을 파는데 왜 을의 부모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을이 자기 자신의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쵸? 근데 이 계약은 을을 위한 계약이 아니잖아요. 갑을 위한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행위능력자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 미성년자가 자기 자신의 계약을 부모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동의가 필요 없으니 당연히 이 계약은 을이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117조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생겨요.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을이 저 공인중개사 공부하느라고 학업을 소홀히 했어요. 지금부터 학업을 열심히 해야 돼. 저 바빠요. 바빠요. 얘가 바쁘대. 그래서 안 되겠어. 갑이 수수료를 주겠다고 계약했어. 이걸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원인관계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 원인관계는 을의 대리행위가 아니라 을 자신의 계약이죠. 당연히 부모 동의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하고 수수료 계약을 할 때 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요거는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7조는 딱 요 대리행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117조는 뭐에만 적용된다고요? 대리인의 대리행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이 대리행위 할 때 미성년자여도 된다는 말은 부모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의미지 이거는 동의 받아야 되죠. 당연히.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하실 게 아까 을이 1월 10일 날 2시에 병하고 매매를 할 때 갑은 만취 있어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얘는 미성년자도 부모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의사 능력도 필요 없다 그랬는데 그것도 을이 대리행위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갑이 숙권행위를 한다. 갑이 을과 계약을 한다. 이거는 갑 자신의 행위죠. 당연히 이때는 갑은 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이 만취한 상태에서 숙권행위를 하거나 갑이 만취한 상태에서 을하고 수리수수계를 했다. 이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전제가 하나 깔려 있어요. 을이 병과 갑을 위한 계약을 할 때, 그때 갑은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삼면관계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을이 정상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정상적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병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행위가 일반적인 유효요건까지 다 충족시켰다. 그러면 갑에게 뭐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죠. 그 권리와 의무는 직접 생깁니다. 어떻게 생긴다고요? 직접 생겨요. 직접. 우리 다시 그 114조로 돌아가 봅니다. 103페이지.
103페이지 보고 114조 조문 1항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직접이라는 단어가 빡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리의 종류를 말씀드릴 때 간접 대리는 대리의 종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대리는 직접 대리만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직접 대리라는 게 뭘까? 여기 보세요. 을이 병과 계약을 할 때 병이 계약금을 줬어요.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횡령을 했어. 그럼 갑은 돈 못 받았죠. 그래도 이미 돈 받은 효과는 직접 누구한테 생긴다? 갑에게. 을이 계약했다. 직접 누가 한 거다? 갑이 한 거다. 을이 돈 받았다. 직접 누가 받은 거다? 갑이 받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을이 갑에게 갖다 줘야 갑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간접이에요. 을이 갑에게 갖다 줘야 갑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을이 받는 순간 직접 누가 받은 거하고 똑같다. 갑이. 그래서 을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 수령하고 잠수를 타버렸어. 갑은 한 푼도 못 받았어. 하지만 이미 갑이 직접 받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갑은 병에게 땅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직접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접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굳이 우리 민법이 114조에서 직접이라는 단어를 조문에다 박아 넣은 거예요. 그걸 박아 넣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을이 횡령했을 때 갑은 돈을 못 받았으니까 땅 안 넘겨도 된다라는 학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이라는 표현을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리인의 능력 107페이지 조문 확인하시고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그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 효과라는 게 있죠. 그거 심심할 때 첫 번째 줄만 한번 그 밑에 건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양가로 2번 취소권 따위도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되고 네모 2번 본인의 능력 본인 능력을 두 번째 줄 보면 본인은 행위 능력은 물론 의사 능력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전제가 을이 대리 행위를 할 때 그게 전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대리의 삼면관계. 이제 특수한 대리 2개 남았습니다. 복대리하고 무권대리.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